예, 제가 준비한 2위와 6위입니다. 장모 얘기 그리고 경쟁자들 얘기를 윤 전 총장이 하나하나 했는데요. 대략 한 50여 분 동안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17개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윤 전 총장이 본인 장모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였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의 변함이 있고요.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출마 선언문은 꽤 시원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40분간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그것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정말 그랬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장모 10월 한 장 발언은 본인이 한 적이 없고 아직 못 봤지만 출처불명의 마타도어다, 흑색선전이다, 본인 관련 엑스파일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장모, 부인 관련해서 뾰족한 말은 없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일단 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좀 기자들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었어야 됐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 질문이라는 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답변도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질문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엑스파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그냥 준비된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연설과는 달리 일문일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윤 총장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야기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은 지금 사실 신분이 아무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저를 지지해달라든지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경우는 이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엑스파일이나 또 이 집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수사와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기자들이 좀 더 질문을 구체화시켜서 질문을 했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냈을 건데 굉장히 질문이 좀 단편적이고 또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답변도 이제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엑스파일이나 이런 걸 좀 봤던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구체화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아마 그거는 잘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아마 윤 전 총장이 이런 일문일답 기회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것들 등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아마 구체적인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런 어떤 워낙 이제 이 앞에 서두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너무 구체화될 경우는 이 앞에 연설문이 굉장히 좀 희소화될 수가 있어요. 항상 보면 저희들이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이 모두 발언보다 일문일답에서 기사의 중요한 이제 핵심들을 다 뽑아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고려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윤 전 총장 일단 장모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처음 밝힌 거기 때문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 친여 성향의 매체에서 윤 전 총장 장모를 두고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 문제인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 깊게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 사표를 몇 번 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그 후배들 팀원들은 어떻게 하냐. 팀원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년만 버텨라. 네. 돈은 자기가 벌겠다 이러면서 말렸다는 게 그 검찰 내에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사생활은 황교안 법무부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2년 전에 친여 성향의 한 언론인이 윤 전 총장 뭐 털어봤는데 별거 없더라라는 말을 했고 오늘 윤 전 총장이 장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있고요. 정미국 의원이 어쨌든 장모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입장을 낸 게 다음 달 2일인가요? 7월 2일에 장모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선고가 자신 있다. 윤 전 총장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사건이요. 장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친여 성향의 주진우 기자라는 분이 다 답을 말했잖아요. 예. 사실 지금 검찰 내부 여론도
뭐 제가 뭐 전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데 왜 기소를 했나? 그거는 결국은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털다가 그냥 장모 사건 수사에서 기소한 것이 아닌가. 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본인도 너무 잘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소할 때 검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일단 기소부터 하자. 뭐 재판에서 무죄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일단은 기소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법원에 가면 이건 무죄 날 거다. 일부러 나한테 지금 타격가하려고 한 사건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뭐 그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무죄가 날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오늘 답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도 저 정도의 수준의 네.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예. 오늘 50분가량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직문즉답에서의 첫 번째 핵심이 장모였다면 두 번째는 윤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 바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바로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인사권자, 권력자를 보지 않고 어떠한 권력자든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보고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라. 사회적 또 경제적 또 정치적 강자를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소 출마 선언문에 비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그 톤이 좀 많이 낮아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장혜식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이 꽤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본인의 연설문에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이 있죠.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를 바라보고 공직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공직생활했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검찰 구성원들, 검사들이 인사권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인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게 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위에 있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추미애 전 장관 때, 그리고 박범계 장관 때 단행된 인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무조건 지방으로 자천 보낸다. 그리고 우리말 잘 들으면 설령 기소가 되어서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전시키고 승진시켜 주겠다는 사인을 분명히 보내고 있죠. 누가 봐도 인사권자 눈치 보라는 식의 검찰개혁인데 이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고요. 예. 시계를 좀 돌려보면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 수행할 때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검찰개혁안 같은 걸 먼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보다 먼저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인지수사부서를 줄이는 등의 검찰개혁안, 그리고 수사 대상의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개혁안을 앞장서서 발표했던 그런 기록들이 분명히 언론 보도를 통해 남아있거든요. 예. 자신이 검찰개혁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와 맞선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국민 편이 아니라 권력자 편에 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 교수님, 근데 실제로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좌천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 전화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박범계 장관 때도 이런 법무부, 검찰의 좌천 인사, 그리고 코드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좀 계속 앞으로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요, 저런 부분들을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예컨대 정기 인사에서 필요해서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 윤 전 총장과 가까웠고 윤 전 총장과 함께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좌천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현 정부나 현 정부의 법무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결국은 핍박이고,
본인들의 수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공개하기 가장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저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윤 전 총장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제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 서보면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오죽하면 본인이 총장직을 박차고 나와서 현 정권을 겨냥하고 대선 출마까지 하겠냐라는 여러 취지의 말들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윤 전 총장의 메시지 가운데 하지만 나도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거에 대해선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말 정도는 좀 덧붙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하지만 2020년을 돌아보게 되면 예. 그 말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추미애 전 장관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트집을 잡아서 감찰을 회부했었고요. 그리고 대검의 간부들, 사실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간부들을 전부 다 검찰총장 반대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추미애 사단으로 완전히 포진시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말했죠. 국감에 나와서 인사권 하나 없는데 검찰총장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해서 비록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긴 했습니다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보장된 임기를 쥐고 좌우로 막 흔들었습니다. 그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연설이나 질의응답 내용 중에서도 예. 중도에 사퇴했지만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같은 취지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0년 1년 내내 당했던 문재인 정부로부터의 핍박이 중도 사퇴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후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서요. 윤 전 총장 목소리 또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선봉에 섰던 이른바 적폐 수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요. 윤 전 총장이 여러 질문 가운데 가장 답변에 뜸을 들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2013년에 그 국정원 사건으로 14년 초에 그 대구로 전보가 돼 갔는데 이 지역 분들이 나를 좀 좋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감정이나 뭐 이해득실 같은 것보다는 그런 점을 더 우선시하지 않으셨나.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좀 아니고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부분 답변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오늘 꽤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관련해서 사면은 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민심 살펴가면서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그 걱정했던 거 본인이. 그 다음에 그 보수층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하신 분이라니까요. 과연 그게 용서가 될까? 저는 처음에 그거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보수층의 입장에서 네, 바라봤을 보수층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윤석열 전 총장도 당연히 그 부분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답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을 윤석열 전 총장이 얼마나 살피셨겠습니까? 과연 대구 경북이 나를 받아줄 것이냐, TK가. 근데 결과적으로 TK에서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 마지막 나오면서 대구지검에 갔을 때 대구의 반응들을 보고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그 대구 경북의 민심은 그래도 그 정치적인 감정, 그 감정보다는 법과 원칙에 대한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를 엄청나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구나. 라고 저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이제 사면론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저는 당연히 질문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오늘 역시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자분들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죠. 사면은 법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면은
저건 오로지 한 분, 현직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감정적으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두 분 다.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 감정이, 이제는 빨리 좀 나오셔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감정에 동의한다. 그러면 사면해 주기를 바란다. 그 국민들 감정과 나는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어쨌든 이현주 의원님 네. 본인이 적폐 수사에 선봉에 서서 국정농단 수사를 총지휘한 사람이 사면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 원론적이고 국민들이 그런 공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뭔가 속 시원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사면론은 이제 윤 총장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면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사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의 영역은 바로 이제 구속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는 적폐 청산하는 겁니다. 근데 사면론은 정치의 영역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떤 면에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사면론이라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법치주의에서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형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면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근대사회에서 예전부터 시작해서 이 사면론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통치권, 대통령이 이걸 이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제 사면론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화합이라든지 좀 더 그 법치주의보다 더 앞서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면론이 있는 겁니다. 바로 윤 총장은 오늘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본인은 검찰총장으로서 사법의 영역에서 이 어떤 적폐청산 수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부정한다면 본인이 출마 자체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은 결국 대통령의 영역이고 대통령의 판단을 문제지만 나는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중요한 어떤 매듭을 저는 푼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법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그 정치의 영역으로 지금 오는 그 과도기에 있는 분의 발언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왜 속 시원하게 더 말하지 못하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제가 좀 해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바로 직진으로 못 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검사에서 거치는 정치인이 되려면 연착륙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렇게 좀 약간 좀 시원하지 못한 답, 그러나 원론적인 답 이런 걸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